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빙하. 여러분 제가 영상을 또 찍습니다. 제 얘기를 잘 들어주셔야 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대선 이후에 세상에서 잘 살아남는 데 필요한 내용을 찾아내고 공부하고 또 제 경험을 합쳐서 특히 부동산 최선을 다할 겁니다. 발악을 할 건데 이유가 있어요. 저는 지금 다가오고 있는 세상이 아직 대선 안 끝났습니다. 다만 제가 봤을 땐 다가오는 세상이 장난이 아닐 겁니다. 전 호들갑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번엔 진짜 장난 아닐 거고요. 부동산도 지금 평평한 시장처럼 느끼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절대 아니에요. 저 안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지금 일명 한국의 퍼센테이지로 따졌을 때 부자라고 불리는 분들이, 돈 좀 있는 분들이 왜 이렇게 집을 삽니까? 지금 마용성관 강남 3구 나가보세요. 뭐 분당 과천 나가보세요. 그분들이 왜 그럴까요? 그분들은 멍청한 분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분들은 역사적으로 확률적으로 옳았던 적이 많아요. 그걸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 또 예로 하나 말씀을 드려볼게요. 대선 끝나기 전에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좀 다 할게요. 지금 이재명 후보의 공약, 굵직한 공약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참 스마트하시죠. 지금 다가오는 9월에 기존의 코로나 대출을 받았던 자영업자분들의 만기들이 다가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탕감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미 나온 지 한참 됐는데 제가 영상을 왜 지금 만드느냐면요. 저는요, 이게 반응이 엄청 핫할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빚 탕감해 주는 거 노이로제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괜찮나 봐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저도 사업하면서 대출이 있잖아요. 이 김에 저도 좀 탕감 좀 해주세요, 여러분. 탕감 좀 부탁드립니다. 이러면은 지금 욕 나오시죠? 여러분이 정상이에요. 빚은 제가 받았잖아요. 여러분이 정상이 맞다니까요. 그게 아니라. 그 빚 탕감 얘기가 나오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사회적인 모럴 해저드가 생겨요. 뭐냐면 나도. 야, 나도가 생깁니다. 근데 이거를 아예 지금 공약 카드로 꺼내 들었는데 사람들이 그냥 끄덕끄덕 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자영업자가 지금 얼마나 힘든데 걷다가 숟가락을 얻냐, 저한테. 왜 너도 탕감을 해줘야 되냐. 자영업자가 지금 얼마나 힘든데. 맞아요. 맞는데 사회적으로 결과가 그렇게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전 자영업자분들 힘든 거 그 누구보다 먼저부터 일찍부터 강력하게 영상에서 정말 목이 갈라질 때까지 얘기했습니다. 자영업자분들 도와줘야 된다고. 이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냐면요. 여러분 코로나 터졌을 때 문재인 정권 때 전 그때부터 이거를 제 생각이랑 너무 다르고 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게 뭐냐면 대출을 해줬어요. 근데 외국은 대출을 해준 게 아니고 현금으로 도와줬어요. 지원금을 줬다고요. 그래서 저도 지원금을 주라고 했어요. 그때 제가 지원금을 주라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영업을 못하게 했잖아요. 여러분 이거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코로나가 터졌죠.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손님이 없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좀 죄송한 얘기인데 저도 사업을 하는 입장인데 이게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얘기하는 건 진짜 아니에요. 근데 저도 이런 일들을 겪어요, 여러분. 옛날에 조류독감이나 돼지 콜레라 이런 거 터지면은 참 그런 일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쩔 수 없는데 그게 아니라 국가가 몇 명 이상 몇 시 이후에 어디는 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강제적으로 영업을 못하게 했잖아요. 왜? 국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전염 방지를 위해서 했잖아요. 그거를 다루고 있는 게 아니라 국가가 직접적으로 장사를 못하게 했으니까 돈을 못 번 만큼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전 생각을 한 거예요. 맞잖아요. 그냥 자유시장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대출을 해줬어요. 돈을 빌려줬다고요. 그리고 뭐라고 포장하냐면 지원을 해줬다. 자영업자 지원금에 얼마를 풀었다. 기가 막히죠. 그리고 문재인 정권 때는 현금으로 도와줄 수가 없었어요. 왠지 알아요? 돈 뿌리고 있었거든요. 아니 돈을 딴 데 풀어서 표를 얻어야 되는데 자영업자한테만 주면은 티가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대출을 해줬어요. 그 다음에 대출해준 다음에 지원해줬다고 다 발표한 다음에 대출이자가 올라가자. 알바노. 대출이자 올랐네. 네가 대출 썼잖아. 알바노. 자영업자분들 댓글 부탁드려요. 제 말 틀렸으면은 제가 달아주시면은 제가 그거는 만약에 틀린 내용이 있으면 제가 다시 찾아보고 반성을 하던 영상을 내리든 할게요. 대출이자 올랐죠. 그럼 만기 왔잖아요. 만기 좀 연장해주면 또 그걸 티를 내요. 자영업자 챙겨줬다고. 그러니까 대출 해주고 지금 금리 올라서
장사가 결국 안 됐잖아요. 경기가 안 좋았으니까. 이제 만기 다가와서 그동안 망한 분들이 수두룩 빽빽이에요. 지금 자영업자 폐업하는 수가 뭐 여러분 무조건 그 상상 이상이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탕감 카드를 꺼내 들었어요. 여태까지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여러분,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저는 탕감해 주는 거 찬성이에요. 원래는 저는 빚을 탕감해 주는 거는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냐면 전 처음부터 잘못했고 너무나 잘못된 흐름을 이어왔기 때문에 마무리를 이렇게 하는 게 차라리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재명 후보의 공약대로 한다면은 이것도 나올 수 있습니다. 전세 사기를 국가가 선 보상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빚 탕감해 주고 선 보상해 주고, 예전에 한국에 빚을 탕감해 준 적이 몇 번 있어요. 특히 기업들. 옛날에 이제 굉장히 큰 사건들 터졌을 때 직원들 많이 데리고 있는 대기업 있죠. 얘네 사실 빚 탕감 해준 거나 다름이 없죠. 다만 전 그거 찬성하는 건 아닌데 고용 문제가 있잖아요. 제 말은 기업은 어쨌건 간에 여러분 옳든 그르든 하는 역할이 있는 건 팩트잖아요. 그거 보고 저는 선택을 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영업자 분들도 분명히 한국 사회에서 정말 너무너무 중요하고 없으면 안 되는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예전에 만약에 현금 지원을 해줬는데 요번에 빚을 탕감해 준다면 저도 애매하겠는데, 그때 현금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땐 다른 데 돈 다 써버리고 대출해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만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전 이 상황에서는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전세 사기가 됐던 다른 뭔가 됐든 간에 국가 돈으로 해결을 하겠죠. 제 퀘스천 마크는 하나예요, 여러분. 무슨 돈으로 할 것인가? 그리고 사람들이 과연 앞으로 대출을 받은 분들이, 뭔가 일이 잘못된 분들이 스스로 책임을 지려고 할까요? 그러니까 자영업자분들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는 그 어려움을 여태까지 얘기해온 사람이에요.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뭐 국가가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돈을 계속 진짜 미친 듯이 풀어야 돼요. 여러분 벌써 보세요. 신도시 만들어야죠. 신도시 정비해야죠. 임대주택 지어야죠. 그리고 빚 탕감해줘야죠. 전세 사기 무죄 아직 끝난 거 아니거든요. 이거 이대로 가면 선 보상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 해야죠. GTX 이것도 이제 돈 더 넣어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충당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거요. 지금 한국의 많은 분들이 이딴 건 아무 관심도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 좋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느낌 좀 얘기해 주세요. 댓글로. 느낌 어때요? 좋잖아요. 힘든 사람들 빚 좀 탕감해 주고, 그죠? 좀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전세 사기 당한 사람들 나라가 도와주고, 나라가 구해주는 거죠. 사기당한 사람 나라가 구제해주고 도와주고, 그리고 정말 힘든 분들 좀 빚 탕감 좀 해주고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고 밀어주고, 좋잖아요. 저도 사람이에요. 좋다니까요. 저도 그런데 가슴 뭉클함을 느껴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돈 얼마나 내실래요? 자, 국민 여러분,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거니까 100만 원씩 언제까지 입금하세요. 이러면 표 절대 안 줘요. 절대 안 줘요. 근데 사실 이게 큰 변화가 없어요. 누군가는 그걸 해야 되니까. 근데 우린 지금 알바노 상태가 됐죠. 여러분 화폐 가치가 버텨낼 리가 없어요. 버텨낼 리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해외에서 한국 부동산에 드디어 약간 야금야금 들어오는 거예요. 아직은 택도 없죠. 한국은 외국 사람이 부동산 투자하기 굉장히 안 좋은 국가예요. 굉장히 비선호합니다. 왜냐면 북한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요새 와서 좀 들어오죠. 왜냐면 재미를 볼 게 있으니까. 그리고 화폐 가치 하락이 예상되면 또 들어오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런데 어떻게 제가 생존이란 단어를 안 쓰겠습니까?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벌써 금리 낮추죠. 더 낮춘다고 하죠. 야, 너무 음모론적인 거 아니냐라고 하시기 전에 여러분이 한국은행의 스탠스를 지난 3년 동안 연속적으로 한번 보세요, 저처럼. 아니, 지금 상황이 갑자기 급변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모든 것들이 하나의 테마로 뭉치고 있어요. 돈 풀자. 그냥 쓰고 보자. 이거 맞아요. 근데 놀랍게도 전 이거를 지금 욕하고 안 된다라고 얘기하려고 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앞에. 그냥 그렇게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안 통해요. 이제
진짜예요. 제가 오늘 영상을 찍는 이유 자체가 그거잖아요. 저는 이미 빚 탕감해준다는 공약이 나왔을 때 저거 너무 과감한 거 아닌가? 한국 국민성이 안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대로 가면 그거 진행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누구 돈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어느 돈으로? 무슨 돈으로? 그리고 이대로 가면은 탕감이 아니라 지원, 전세 사기 선구제도 가능해요. 여러분, 전세 사기 선구제는요, 제가 그냥 함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에서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이거는 댓글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함부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앞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 정말 툭 하면 동네 개 이름처럼 툭 하면 1,000억 단위고요. 조 단위가 많아요. 감이 잘 안 오시면은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었는데 그 시흥의 거북섬 한번 다녀오시면 느낌이 오실 거예요. 물론 그 과정에서는 돈이 풀리고 내수가 좋아지고 누군가 돈을 많이 벌어갈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요. 이 과정에서 나라가 마탱이가 바로 가는 게 아니라 한국은 강한 나라예요. 꽤 오래 버틸 수 있거든요. 또 몰라요. 어떤 효과가 나올지는. 이건 가봐야 알아요. 미래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돈이 풀리고 화폐 가치가 내려가고 누군가는 돈을 많이 벌 거라고요. 이게 점점 부작용이랑 같이 나가는 거예요. 요 시기 안 중요합니까? 이거 역사적으로 세계적으로 이런 이 과정을 거친 국가가 적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과정을 겪은 국가가 모두가 가난해지는 게 아니에요. 생존자도 나오고 이민자도 나오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많은 분들이 결론적으로 가난해졌기 때문에 망했다고 표현하는 거지 다 똑같이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세상이 온다면은 생존 전략 모드죠. 뭐 진짜 최선 다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을 거니까 국가가 다 해주세요. 이분들이 이제 큰일이 나는 거죠. 절대 안 믿겠지만 나중에 눈 떠보면은 거지가 돼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미 한국의 어떤 분위기나 국민성이 이쪽으로 많이 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씁쓸한 마음이지만 제가 또 하고 싶은 얘기이기에 영상을 남깁니다. 감사드리고요. 좋은 주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